바쁜 일상을 벗어나 며칠 훌쩍 휴가를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물어보나마나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다녀온 휴가를 떠올려보라. 무엇을 했는가?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즐겼을 것이다.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갔겠지만 그 작은 캐리어에 든 옷과 물건만으로도 휴가를 즐기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하고 싶은 건 바로 실행에 옮기고 옷장 앞에 서서 뭘 입어야 하나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아침부터 열쇠, 스마트폰, 회사에 챙겨갈 서류를 찾느라 허둥거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던 그 상태. 휴가란 그런 것이다. 굳이 어디로 달려가지 않아도 그냥 느긋하게 뒹굴뒹굴 하기만 해도 된다. 호텔방은 소박하지만 빛이 환하고 상쾌한 향기가 솔솔 풍긴다.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것도 여유를 방해하는 것도 없다. 미어 터지는 책장, 시끌벅적한 TV, 꽉 찬 옷장, 그림이 주렁주렁 걸린 벽, 그 무엇도 없는 순수 미니멀리즘 그 자체다. 성가신 업무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 순간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된다. 휴가 땐 새로운 것에도 금방 마음을 연다. 낯선 사람하고도 쉽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된다. 지금 이곳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 과거를 떠올릴 필요도 미래를 걱정할 이유도 없다. 지금 이 순간 관심이 가는 것,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오늘 저녁엔 뭘 할지만 생각하면 된다. 하루하루가 휴가 같을 순 없을까? 휴가를 집으로 불러올 순 없을까? 물론 아무리 아름다운 휴가도 연일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귀찮고 따분해질지도 모르겠다. 일은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일부이니 말이다. 일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책임을 지우며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자존감을 키워주고 사회적 지위를 마련해준다. 누구나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을 테니 지갑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우리는 왜 일상에서는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없는 걸까? 굳이 낯선 곳까지 가야만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것일까? 아니, 그렇지 않았다. 장소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스웨덴으로 가건 크레타 섬으로 가건 국내의 작은 호숫가에서 며칠을 보내건 다를 것이 없었다. 다만 어딜 가나 한 가지의 공통 분모가 있었을 뿐, 그것은 물건을 꼭 필요한 곳으로 줄이고 생각을 멈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인식하는 것. 한마디로 미니멀리즘이었다. 휴가의 시나리오를 몇 년에 한 번 겨우 떠날까 말까 하는 꿈의 휴가로 그치지 말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으로 만드는 것. 사실 나는 그 꿈을 이미 실현하였다. 나는 미니멀리스트다. 철저히 비우고 줄인 덕에 지금은 앞에서 설명한 휴가와 아주 흡사한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내가 가진 물건은 300개밖에 안 된다. 또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시내의 아늑한 작은 집에서 남편과 살고 있다. 우리 집의 실내 인테리어는 보통 사람들의 집보다 작은 레지던스 호텔에 가깝다. 자동차도 없다. 집이 시내에 있어서 걷거나 자전거로 다 해결이 된다. 꼭 차가 필요할 때는 렌트를 하거나 카풀 서비스를 이용한다. 옷은 거의 안 산다. 굳이 사야 한다면 벼룩시장을 이용하지만 대부분은 옷장에서 이미 오랜 세월 내 손길을 기다려온 옷들을 꺼내 입는다.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생각을 바꾸고 옷장을 들여다보니 옷이 정말 많았다. 대부분은 딱 한 번 걸치고 넣어둔 것들이다. 책, DVD, 잡지도 공공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무료 책 교환 사이트를 이용한다. 외식은 거의 안 한다. 선수 요리를 해서 친구들과 나눠 먹고 식사를 할 때도 감사의 마음으로 맛을 음미한다. 사표를 던지고 집안 정리를 하다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불교 책들을 발견했다. 다른 책이랑 자료들은 모조리 쓰레기통에 들어갔지만 그 불교 자료들은 따로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나는 새삼 깨달았다. 미니멀리즘은 쓸데없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붓다와 함께라면 우리는 잊었던 소중한 삶의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소유를 줄이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미친 듯 물건을 쌓아두는 이유는 다 우리 조상 때문이다. 물건을 모으는 행동은
몸에 병이 들어서도 아니요, 정신이 이상해서도 아니다. 그것이 한때 인류에게 생존을 보장해 주었던 타고난 습성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에겐 이런 수집의 충동이 숨어 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단련된 미니멀리스트라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 수집 열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투자를 하기 위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쌓고 또 쌓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물건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조상들은 수집 충동과 사냥 본능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미니멀리스트였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유목민이었기에 정해진 주거지가 없어도 엄청난 소유물이 없어도 잘 살았다. 수백만 년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인류는 주로 사냥꾼과 채집꾼으로 살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물건을 수집하는 이유는 이 복잡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통제하기 위해서다. 이 물건을 사시면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그 물건을 구입해야만 비로소 이 사회의 일원이 된다고 외치는 것이다. 소유가 곧 존재다라는 깃발을 팔럭이며 우리의 두려움과 불완전한 자존감을 의도적으로 건드린다. 쇼핑 거리마다 온갖 가게들이 들어오라고 손짓을 한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정과 꿈과 행복과 신뢰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데도 말이다. 더 큰 문제는 한번 집으로 끌고 들어온 물건은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건다.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갖고 있어야지. 지금은 안 맞지만 다이어트를 해서 꼭 입을 거야. 그렇게 하나 둘 모은 물건이 결국 산더미를 이루고 마음에도 부담의 돌덩이를 안긴다. 계속 치우고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해야 할 테지만 그것이 또 보통 일이 아니다. 힘들고 괴롭다.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변화는 고통을 동반한다. 지금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소유를 부와 동일시하는 사람들, 많이 모을수록 사회적 지위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물건을 갖다 버리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버린 물건을 하염없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존재는 소유와 하등 상관이 없다는 진리를 잊어버린 사람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 진리를 일찍 깨달을수록 아무리 큰 변화에도 의연하게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행복은 커진다. 이 모든 소비의 쓰레기들을 하나씩 던질 때마다 행복과의 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미니멀리즘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것,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단순화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강요를 떨쳐낸 해방감, 요구가 아닌 도전, 고독이 아닌 연대와 결속, 염세주의가 아닌 긍정적 사고, 비판이 아닌 기회, 비현실적 이론이 아닌 실천적 사고, 정지가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삶, 가난이 아닌 풍요로운 삶, 제약이 아닌 풍성한 아이디어, 수동적 무의가 아닌 적극적 활동, 무의미가 아닌 행복. 소박하고 간소한 삶보다 세상 탐구에 유익한 것은 없다. 창의성은 적으로 단순함에서 나오는 법이다. 미니멀리즘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다. 마음의 문제이다. 따라서 누가 옆에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 파트너가 단순한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그냥 내버려둬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왜 당신이 자기보다 훨씬 여유있고 느긋하며 삶에 만족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당신이 더 적은 시간과 돈으로 어떻게 더 행복해졌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을 것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탐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마음을 비우면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괴로움도 사라진다. 비우기란 소비와 물건 쌓기의 반대이다. 그런데 그 비우기가 왜 그렇게 힘든 것일까? 우리 안의 방어 기제가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원한다 해도 우리는 기존의 것에 집착한다. 변화가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우기란 포기가 아닌 발전이다. 옛것만 고수한다면 어떻게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 사실을 직시하고
일찍부터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변화는 유익하다.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문이 닫혀 있어도 다음 문은 열릴 것이다. 틈틈이 비우고 버려야 인생의 걸림돌도 줄어든다. 비우면 행복에 다가간다. 비우면 행복하다. 삶을 조금씩 비우다 보면 시야가 확 트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둘러보면 행복은 곳곳에 있다. 굳이 대단한 것, 큰 선물이나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자. 변화를 모색하여 그 변화의 활력을 느껴보자. 삶을 비워나가자. 정리정돈은 마음의 눈도 맑게 한다. 적을수록 많다는 원칙은 어디에서나 통하지만 특히 우리 집에 필요한 원칙이다. 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시작해보자. 청소를 해보자. 잊지 마라. 집착은 정지다. 비우는 사람의 양손은 자유롭다. 이 순간만이 소중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라. 마음의 부자가 되는 길엔 쇼핑과 소비가 아니라 명상과 깨어있기, 공감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혹은 그들이 필요할 때 그냥 그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쓸데없는 물건들을 치워버리고 진짜 삶을 시작해보자. 어떠셨나요? 레기나 테터의 미니멀리스트의 붓다의 정리법이라는 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주의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마음을 또 되게 편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불교의 사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스티브 잡스도 삼불교의 사상을 좋아했잖아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항상 어디에 내가 있던 기본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항상 이걸 잊지 않고 살수록 책에서도 그렇고 집착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뭔가 이제 집착을 하게 될 때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다시 이제 집착하는 마음이 아닌 좀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비우기가 왜 그렇게 힘든 것일까? 방어기제가 본능적으로 발동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원한다 해도 우리는 기존의 것에 집착한다. 변화가 두렵기 때문이다. 예전에 같이 직장을 다녔던 분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분이 남자친구한테 차인 적이 있는데 잡았대요. 엄청 막 노력해서 잡았는데 그 잡은 이유가 그냥 별건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을 좋아하는 했겠죠. 근데 사실 차이면 좀 상대방한테 정이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도 잡은 거는 일단은 변화가 쉽기 때문에 일단 잡고 마음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끝난 건데 방어 기제였던 거죠. 일단 잡고 그러니까 내 마음 정리할 시간을 가지면서 끝내겠다. 어떻게 보면 이걸 사실 다시 사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좀 너무 괴롭지 않게 그러니까 연락을 먼저 다 차단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주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냥 그 정도만 했으면 되는 건데 참 신기하죠, 사람이. 그분은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가 좀 되게 오래됐는데 다른 분이랑 결혼하시고 굉장히 잘 살고 계셨어요. 저는 혹시 이런 감정이 들까봐 저는 물건을 친구들한테 나눠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제가 누구한테 옷을 굉장히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또 다른 제 친구들 불러서 다 가져가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렸을 때니까 고마워 뭐 이런 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서운했나 봐요. 그 친구들 옷을 다 챙겨가고도 별다른 고마움을 표하지 않아서 제 딴엔 서운했고 또 그 서운한 거를 티내기도 싫은 거예요. 그걸로 뭐 싸우기도 싫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결심한 게 제 그릇이 작은 걸 인정하고 제가 그 물건들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기부하거나 되팔기도 되잖아요. 팔거나 기부를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확실히 고마움을 표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면 굳이 나를
내가 서운하게 하는 상황을 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비워서 행복에 다가가는데 굳이 쓸데없는 감정을 일으키는 행동이 있다면 안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여러분이 좀 너그러운 성격, 그러니까 고마워하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이 준 것이라는 걸 까먹은 친구한테도 괜찮다면 주변 사람한테 필요한 거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수집의 충동이 숨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미니멀리스트라도 언제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그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생활은 매일매일 계속되잖아요. 근데 막 마트를 가는데 그냥 막 공짜로 수집품을 그냥 얼마 이상을 샀다는 이유로 주는데 그걸 거절을 못하고 받아온 경우에 그걸 또 바로 버리지도 못하고 애매한, 그러니까 호주에는 가끔 레고 세트 같은 거를 마트에서 나눠주거든요. 세트는 아니고 그 부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캐릭터 같은 거. 저 어릴 때 그런 종류를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문구점에서 지우개 미니어처 세트가 나오면 항상 샀던 것 같아요. 돈이 없는데도 막 안 먹고 아껴서 그때 저한테는 굉장한 즐거움을 줬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대한 후회는 없는데 지금은 이런 걸 볼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또 정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고 블록을 되게 고민하다가 결국 버렸어요. 이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이런 걸 원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거 새 건데 나도 싫어. 이런 고민을 하면서 되게 약간의 죄책감 이런 게 좀 많이 들었고 이 경험이 오히려 또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도 비우고 비워서 매일매일이 휴가 같은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